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기성준 작가님의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넥센 미디어입니다. 책의 뒷부분은 영어로 된 번역본이 있는데요. 미국 아마존에도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책을 낭독하면서 제가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에 감사일기를 쓰고 전자책을 보기도 하는 좋은 점도 있는데요. SNS 활동을 하면서 조회수나 좋아요 댓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스마트폰을 보고 다시 정신을 집중하는데 67초나 걸린다고 합니다. 수없이 열어보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를 지속적으로 멈추게 하는 셈입니다. 필자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떠밀려 디지털 블랙홀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잘 다루어서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다이어트가 중독에 난파되어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멋진 서핑보드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에필로그에서 글을 맺습니다. 저자는 현재 미라클 에듀센터 대표이며 한국강사신문 부산지사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50건 이상 책쓰기 코칭과 컨설팅을 하고 있지요. 저서로는 글쓰기부터 바꿔라, 기억 독서법, 독서법부터 바꿔라 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 활용하면 큰 혜택이지만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면 디지털 블랙홀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다 함께 스마트폰 다이어트 시작해 보실까요? 스마트폰 다이어트. 저자 기성준, 출판사 넥센 미디어. 프롤로그의 일부입니다. 스마트폰이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IT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됐지만 정작 그의 자녀들은 컴퓨터 사용 시간이 하루 45분으로 제한돼 있고 13살이 돼서야 첫 휴대폰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스티브 잡스의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써본 적도 없다고 한다.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IT의 창시자 빌 게이츠와 스마트폰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정작 자신들의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킨 사실이 말이다. 독일 만프레드 슈비처 교수는 한국의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어 어느 순간부터 인지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을 보면서 디지털 치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작가 톰 레스는 책을 읽는 도중 스마트폰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시 책을 읽을 때 집중의 시간이 67초가 걸린다고 한다. 빌 게이츠와 잡스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뇌기능 손상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다. 필자의 주변 사람들 중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마트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폴더폰으로 바꿔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시작하라.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학교에선 스마트폰이 없으면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기종으로 계급이 정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필자는 디지털 기기에 절제하지 못하고 정보의 세계에 중독된 현상을 디지털 블랙홀에 빠진 현상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블랙홀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자가 블랙홀에 빨려들듯 중독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을 한 번 열었을 뿐인데 블랙홀에 빠지듯이 우리의 정신이 스마트폰에 빠지고 만다. 디지털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은 아이와 함께 하루 동안 끝낼 수 있는 스마트폰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가족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소개한다. 필자는 독서 모임에서 스마트폰 다이어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가족들과 학교, 회사나 교회 등 스마트폰 다이어트 운동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너도 나도 스마트폰 중독자.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시간을 확인하니 알람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인터넷에 들어가 사회 뉴스와 연애, 스포츠까지 각종 뉴스를 살펴본다. 잠자는 사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보다는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다. 알람이 울리면 10분 뒤를 눌리고 조금만 더 이불 속에서 인터넷을 봐야지 라는 생각이다. 바쁜 일이 없다면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어 버리고 만다. 개인 SNS와 그날의 웹툰까지 보고 나면 30분이 지나 있다. 어떤 날은 1시간도 금방 지나간다. 이불 속을 박차고 나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볼 것이 없어야 한다. 매일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볼 것을 다 보고 일어나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실은 피곤함이 가득하다. 화장실을 향할 때도 자신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있다. 화장실 안에서도 양치를 하거나 볼일을 볼 때는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 업무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빠지다. 출근길에서도 잠시 여유가 생기면 스마트폰을 본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출근을 하고 업무에 집중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마트폰을 챙기고 잠시 화장실을 간다. 잠깐의 휴식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업무 시간이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점심시간, 밥을 먹고 휴식을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메뉴를 정하기 위해서 맛집을 검색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연락을 한다. 회사에 대한 잡담이나 뒷담화, 저녁 시간의 약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려면 졸음이 쏟아진다. 커피를 마시러 잠깐 일어나면서도 스마트폰을 챙긴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뉴스, SNS, 게임을 주로 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없어도 계속 살피게 된다. 메인에 뜬 뉴스를 하루 종일 살펴본다.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음에도 계속 들여다본다. 댓글의 내용을 보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펴본다. 오후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울리는 시간이 된다. 친구들에게 오는 메시지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다. 저녁에 무엇을 할지 서로가 검색한 맛집을 공유하며 탐색하기 시작한다. 투표 기능이 있어서 자신들이 먹고 싶은 맛집을 투표하기도 한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맛집이 오늘 모임 장소이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스마트폰 삼매경. 식당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는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다. 음식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바쁘다. 멋진 각도를 위해서 음식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는다. 어떤 친구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SNS에 올리기 바쁘다. 친구들과 만나면 분명 함께 음식을 먹지만 정작 대화보다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카페로 이동하면 식당에서 했던 똑같은 행동을 거친다. 디저트를 사진 찍고 SNS에 올리기까지 해야 한다. 커피를 한잔 하면서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아까 식당에서 올린 사진이나 카페에서 올린 사진에 좋아요의 반응을 살피거나 댓글의 답변을 달아야 한다. 다른 테이블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는 무리들이 많다. 셀카를 찍거나 단체 사진을 찍고 사진들을 공유하면 집에 갈 시간이다. 집에 도착하면 단체 카톡방에 잘 도착했는지를 묻는다. 만나서 하는 대화보다 카톡에서의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스마트폰 충전을 몇 번이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몇 번이나 충전을 했는지 모르겠다. 밤새 충전을 해놓았던 스마트폰이 아침 출근길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다. 사무실에 컴퓨터와 연결된 충전기로 스마트폰은 계속 충전한다. 전화를 받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충전기에 연결해 놓는다. 퇴근 후에 친구들과 만나면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면서 충전한다. 보조 배터리에 배터리가 없으면 친구들의 배터리를 빌려 사용한다. 저녁에 집에 도착하면 충전기를 꽂아놓고 사용하기 시작한다. 화장실에 갈 때는 잠시 뽑아 사용하기도 한다. 배터리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급한 전화나 메시지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 걱정에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대화에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한다.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와 각종 SNS를 살펴보고 자야 한다.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내일 웹툰을 미리 보기도 한다. 12시 전후로 다음날 웹툰이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가 잠이 들곤 한다. 만약에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으면 잠도 불안해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 종일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지고 잠에 들고는 다음 날이 되어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여기까지 소개된 사람은 다름 아닌 필자의 이야기이다. 회사원 시절에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던 하루 일과를 소개했다. 물론 작가가 되어서도 여전히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날도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벗어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필자 본인이다. 스마트폰 중독에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얽매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중독을 벗어났다. 필자의 생생한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스마트폰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상 공감 세계를 만들어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이유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서이다. 어른들의 대화나 어른들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 자녀들이 얌전히 스마트폰을 보게 만든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영상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도구가 된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부모들이 함께 시청하거나 자녀들이 하는 게임을 부모들이 함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자들은 시장조사나 여론조사를 위해 각 계층을 대표하도록 뽑은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 포커스 그룹을 선정해 시중에 출시된 비디오 게임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게 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동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 예컨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게임 전략을 세울지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살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했던 비디오 게임이 실제로는 쌍방의 거리를 좁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게임을 할 때 부모와 함께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공감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가상세계에서의 공감은 현실 세계에서의 고민을 토로하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 쉽게 말해서 매일같이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자녀와의 관계만 멀어질 것인데 차라리 같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제6의 감각기관으로 자리 잡은 자녀들에게 다짜고짜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는 것은 손을 자르는 것과 같다. 중독을 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을 없애기 위해서 스마트폰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1.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보낸다.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활용해서 좋은 자료를 검색하고 영상이나 게임을 함께하는 시간이 우선이다. 2. 자녀와 함께 야외 활동 시간을 보낸다. 스마트폰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산책이나 운동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보낸다. 3. 스마트폰 다이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실천해도 늦지 않는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자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50년 전 찰스 디킨스는 전자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결코 얼굴을 맞댄 채 자신의 영혼으로 상대방의 용기와 진실을 북돋우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찰스 디킨스는 마치 스마트폰 시대 속에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가족들을 예상한 듯하다. 스마트폰이 가족과 대화를 줄이고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 시대 속의 역발상을 꿈꾸어 본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족과의 공감 능력을 얻고 더 화목해져서 스마트폰을 함께 줄여보는 것이다. 스마트폰 다이어트는 분명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얼굴을 대면하고 몸으로 부대끼며 영혼을 나누는 가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어라. 필자는 20대 초반 우연히 건강검진을 통해 목의 암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술 전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들었다. 수술이 끝나고는 하루에 15번의 주사를 맞기도 하였다. 병실에는 재발하신 분들이 재수술을 받는 모습을 보고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봤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다. 6개월 동안 성경을 3독이나 하였다. 특히 구약의 잠언은 6개월 동안 매일 반복해서 읽었다. 필자는 성경을 매일 반복해서 읽으면서 속독법과 기억법을 습득하였다. 다양한 성경 읽기, 만화 성경을 권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한 이들이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교양 서적을 읽고 심지어 고전 만화까지 읽으며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필자는 감사하게도 병원을 방문하는 이동 도서관을 통해 만화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만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 시절에 만난 만화 파워 바이블은 가는 곳마다 추천하는 책이다. 미라클 팩토리 직원들에게 일독을 권장하고 있으며 필자는 매년 초에 일독을 하고 있는 책이다. 미라클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희우 사모님은 1년에 성경을 20독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성경 번역서를 읽고 손글씨와 컴퓨터로 성경을 필사하면서 다양하게 성경을 읽는다. 성경 읽기와 함께 필사하는 방법도 있고 만화 성경이나 이야기 성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성경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빠져 있는가? 성경은 아이스크림처럼의 저자 케이스 페리는 다음 세대가 성경의 진실성을 믿도록 성경을 좋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한다. 스마트폰 중독의 강력한 처방전은 성경책이다. 성경을 통해 중독된 뇌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